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에서 월요일을 넘어가는, 아직 월요일 안 됐네요. 일요일 오후 11시 25분쯤이고요. 저번에 못했던 36번, 37번, 38, 39번 이거를 좀 마무리 짓고 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6번을 좀 보는데 개인적으로 36번이랑 39번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좀 메커니즘 좀 잘 봐봐. 36번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 A, B, C, D, E, F 8명 일단 이렇게 막 집어넣는데 지금 경우의 수가 24K를 구하래요. 일단 써볼게. 그러니까 24에다가 K를 구해라. 이때 K 값을 뭐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건을 좀 잘 읽어봅시다. 가조건은 일단 A랑 C는 같은 변을 공유하는 칸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말은 위아래나 양옆에 이웃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봅시다. 일단 A랑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일단 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E랑 F는 같은 행에 넣지 않는데요. 근데 행이라는 거는 가로줄이니까 일단 1행과 2행에 E랑 F를 따로따로 하나씩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잘 봐봐. 일단 A랑 C랑 이웃하지 않는 거를 먼저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E랑 F를 같은 행에 뭐 집어넣지 않는 걸 고려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건데, 봐봐. A, C가 이웃하지 않는 걸로 케이스 난다고 해보면은 이웃하지 않을 게 뭐예요? 안 이웃해, 안 이웃해, 안 이웃해. 그 다음에 안 이웃해, 안 이웃해, 안 이웃해, 안 이웃해, 안 이웃해, 안 이웃해. 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 많단 말이야. A랑 C 이웃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안 이웃하는 거고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저는 일단은 나 조건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눴어요. 자, 무슨 소리냐? E랑 F가 같은 행에 있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같은 행에 있지 않는 거니까 E랑 F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E랑 F가 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E랑 F 자 이렇게 쓸게요 다. 그 다음에 E랑 F 자 이렇게 일단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써볼게. E가 여기 있으면은 F가 여기 있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는 뭐야? 위에 4 곱하기 4니까 16가지 있잖아. 16가지 다 쓰긴 해야 되죠. 써볼게. 그 다음에 E랑 F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E랑 F 자 이렇게 안 있고, 그 다음에 E랑 F 자 아이고 하나 실수했네. 잠시만요. 그 다음에 E가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F는 네 번째 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랬는데 물론 1을 지금 엿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자, 근데 이거 봐봐. 내가 만약에 쓰고 나서 한번 지울게요.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자, 여기에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 E가 있고 여기에 F가 이렇게 있다고 라고 한번 해봐. 자, 근데 여기 경우를 구하나. 자, 이거 한번 아이디어 좀 잘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대칭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E가 두 번째 있고 F가 네 번째 있는 거니까 E, F죠. 그러면은 얘가 뭐랑 똑같냐? 얘랑 같은 케이스죠. 어차피 대칭돼서 구하는 거니까 얘랑 이렇게 E랑 F가 있나? 이렇게 E랑 F가 있나? 똑같은 거야. 납득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쓰고 다시 지울게요. 이렇게 또 하나 살포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E가 여기 있고 F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대칭해서 만약에 그리면은 E가 맨 앞에 있는 거고 F가 세 번째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은 얘랑 같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을 기준으로 1을 세 번째 열이나 네 번째 열에 배치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대칭성에 의해서 이 8가지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결론적으로 E가 4가지, F가 4가지인데 총 16가지잖아요. 근데 8개는 서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8개만 잘 구하신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될까요? 2배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싹 다 잘 구하신 다음에 자, 2배를 해줘야 돼요. 대칭성.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고려 안 했어. E랑 F가 같은 행에만 안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F가 위에 있고 E가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죠. 위아래 뒤집는 거. 그럼 얘도 몇 배 해주면 될까? 결국은 2배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2를 곱하는 거는 A랑 F가 위아래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의미가 이해됐죠? 그럼 잘 센 다음에 4배 해주면 되겠구나. 그죠?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E랑 F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A랑 C가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거를 일일이 세셔도 되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에서 이웃하는 케이스를 뺐어요. 왜냐면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할 때는 이웃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그 다음에 안 하죠, 안 하죠, 6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웃 안 하는 게 몇 가지야. A가 여기 있으면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 이거 좀 나는 그냥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뺀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전체는 일단 6개 배열하는 거니까 6팩이죠. 6팩 맞죠? 그럼 이웃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로로 이웃한다고 해볼게. 하나, 둘, 셋, 4개죠. 이렇게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세로로 이웃하는 거 찾아보면은 하나, 둘, 3개니까 총 이웃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야? 7가지고. 맞죠? 그 다음에 AC 자리 바꾸는 게 있으니까 2를 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칸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전체에서 뭐야? 그러니까 나머지 배열하는 게 4팩이죠. 이거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일단 밑에 것도 한번 처리해 볼게. 자, 그러면은 얘 한번 해볼게. 전체 6팩은 마찬가지야. 6팩에서 이웃하는 거 빼보자. 가로로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고, 맞죠? 그 다음에 세로로 이웃하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래서 얘는 5가지를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빼볼게요. 마이너스, 자, 5 곱하기 2 곱하기, 자, 4팩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센 다음에 결국은 자리 바꾸는 거 2랑 4팩은 항상 일정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그냥 맞춰볼게요. 자, 그럼 얘도 한번 잘 세보시면은,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맞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넷, 5개니까, 자, 이거는 6팩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언제 세고 앉아있겠니? 뭐, 해보시면 되죠. 얘는 5 곱하기 2 곱하기 4팩이다. 자, 그럼 얘도 그냥 이제 같은 색깔로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럼 6팩에다가 빼기. 자, 하나, 둘, 셋, 넷, 5, 6이죠? 6 곱하기 2 곱하기, 자, 4팩이다. 자, 이렇게 되실 거고. 자, 이 녀석은 6팩에다가 빼기.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4팩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6팩에다가 빼기.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4팩이고요. 마지막, 아직 좀 남았네. 6팩에다가 빼기.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4팩이죠. 마지막, 얘는 6팩에다가 빼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5이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4팩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번 좀 이해하면 나머지는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24K라고 했을 때 K 값을 구하래. 근데 24라는 걸 딱 봐보니까 24는 결국은 4팩이거든요. 그러니까 4팩 곱하기 K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팩을 싹 다 무시하셔도 된다 이거죠. 4팩을 어차피 묶일 거니까. 그럼 이거 4팩으로 묶었다고 생각해봐. 4팩에다가 얘는 6 곱하기 5니까 30에서 14를 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팩 곱하기 16이에요. 16만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가 돼요? 30에서 10 뺀 거죠. 그러니까 얘는 20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16, 2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해볼게. 얘는 2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8이 돼요. 할 수 있을 거를 의심치 않고요. 얘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22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20이 돼가지고 동그라미 친 거를 전부 다 더하시면은 얘가 지금 156이 나와요. 그래서 156을 4에다 곱하셔서 정답은 624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약간 케이스 침착하게 나누신 다음에 잘 세면 된다는 거, 이런 메커니즘 조금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7번과 38번입니다. 자, 이거는 좀 간단해요. 자, 37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봐볼게요. 아마 내 기억상에 좀 옛날 모고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자, 봐볼게요. 일단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했대요. 자, 근데 문제가 5번 이동했대. B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5번을 이동했다는 거는 앞면이 2번 나오면 뒷면이 3번 나온다는 거니까 나는 편의상 앞면을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뒷면을 B라고 둘게요. 뒷면 나온 횟수를. 그럼 일단은 A 더하기 B가 몇이에요? 5가 나와야 돼. 횟수가 5가 나와야 되죠? 근데 말이 움직인 위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온 걸 내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뒷면이 나온 걸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왔어? 그럼 플러스 1이고 뒷면이 나오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녀석의 뭐 상대적인 위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아니면은 한 바퀴 돌아서 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 5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내가 B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위치란 말이야. 야, 그러면은 B의 위치를 내가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1이지. 거꾸로 한 칸 갔으니까. 근데 양의 방향으로 3칸 갔다고 할 수 있죠.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플러스 7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맞죠? 아니면 마이너스 5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걸 표현을 했을 때 일단 A, 앞면이 A만큼 나왔으니까 A라고 쓸 수 있고 뒷면은 B만큼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B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봐. 어쨌든 횟수니까 A랑 B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양의 의미 아닌 정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A랑 B를 적당히 잘 조합해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일단 A랑 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5고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둘이 뭐 연립 한번 해보면은 더하시면 A가 빵이고 B가 5인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A가 0이고 B가 5야. 근데 내가 굳이 쓰진 않았지만 만약에 A 빼기 B가 마이너스 9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 둘이 연립하시면 이거는 A가 다 음수가 나오니까 어쨌든 A랑 B가 0이 아닌 정수를 만족하려면은 마구는 될 수가 없다. 자, 이런 거고. 그럼 마이너스 5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경우는 A랑 B 한번 연립해볼게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을 빼보시면 2A가 6이니까 A는 3 나오고요. B는 2다.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거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는 3이라고 하면 A가 뭐 나와? A가 얘는 1이고 맞죠? A가 4고 그 다음에 B가 1이구나. 자, 이렇게 구낼 수 있고 아마 7은 되지 않을 거야. 이거 한번 해봐요. 자, 그 결론적으로는 A가 0이고 B가 5인 경우나 A가 3, B가 2 아니면 A가 4, B가 1 이렇게 총 3가지 갈래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A가 0이고 B가 5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전부 다 뒷면이 5번 나왔다는 거니까 얘는 몇 가지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얘는 한 가지죠. 그냥 DDDDD 이거니까 DDD 5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내가 5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앞면이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앞 이렇게 설치한다면 무조건 뒤랑 뒤일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5자리 중에서 앞면이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5자리 중에서 뒷면이 들어갈 2자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 몇 가지요? 10가지라고 들 수 있고요. 마지막 A가 4개고 B가 1개면은 그냥 5개 중에 4자리 선택하던가 5개 중에 1자리 선택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5C1이죠. 그러니까 5가지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10가지, 1가지, 5가지 더하면 16가지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정답은 16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가봅시다. 38번은 일단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고 사실 학교 기출에서는 내 경험상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나름 되게 유명한 문제라는 거. 근데 뭐 학교 시험엔 잘 안 나오니까 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자, 일단은 38번 가볼게요. 일단 내가 편의상 지금 문제 좀 읽어보셨을 테니까 위에서 바라봤대요. 자,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바라본 거야. 바라봤을 때 일단은 문제가 원판이 2개가 보인대. 그럼 이제 원판이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해볼게. A가 가장 큰 원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원판이 2개 보이려면 가장 큰 원판은 맨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맨 위에 이렇게 다 가려질 거 아니야, 아래가. 그러니까 A라는 원판은 무조건 2번째에 있거나 아니면 3번째에 있거나 3번째 아니면 4번째 있거나 아니면은 5번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있으면 다 가려져 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A가 2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봐봐 아래에 어떤 게 오든 간에 무조건 위에서 보면은 A라는 원판이랑 이 첫 번째 도형의 원판 2개가 보일 수밖에 없죠.
R에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가 두 번째 위치에 오면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떻게 오든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냥 얘는 몇 팩이야? 4팩이다. 이렇게 둘 수 있고요. 얘가 몇 가지야? 24가지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무조건 위에서 보면 두 개 생길 테니까 여기는 다 가려진다 이거죠. 자, 얘기해봐보자. 얘는 그러면은 A가 세 번째 왔으니까 어쨌든 세 번째 이렇게 위치하게 되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고 여기가 좀 중요한데 생각해보자. 일단은 네 개 중에서 4개의 원판 B, C, D 4개 중에서 위에 들어올 2개를 선택해 봅시다. 근데 내가 왜 C를 썼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B랑 C를 선택했어. 근데 B, C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야 위에서 바라봤을 때 2개밖에 안 보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무조건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야죠. C가 위에 있으면은 C, B, A가 싹 다 보일 거 아니야. 크기 순서니까. 결론적으로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여기 들어올 2개는 자리가 배치가 돼버렸다는 거죠. 무조건 큰 게 위에 있어야만 해.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4C2가 결론적으로 위에 거 2개 배치하는 거고 나머지 2개 남을 건데 그 2개는 여기 어떻게 자리가 배치되든 간에 무조건 A에서 가려질 테니까 그냥 순서 바꾸는 것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2니까 12가지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자. A가 이렇게 딱 배치가 됐어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4개 중에서 3개를 일단 뽑아야 돼요. 맞죠? 4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돼. 그럼 4개 중에 3개 뽑아서 배치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그냥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4C1을 뽑던가 4C3을 뽑던가 일단은 뽑긴 뽑아야 돼. 자, 이제 생각해보자. 어쨌든 3개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3개를 뽑으면은 가장 큰 거는 무조건 맨 위에 올라가야만 하죠. 확정인 거야. 자, 근데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B, C, D를 뽑았다고 했을 때 B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봐. 그러면 C랑 D가 이렇게 배치되든 이렇게 배치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어차피 B 가려질 테니까 3개 중에서 가장 큰 것만 맨 위에 배치하면은 여기 두 자리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야? 그러니까 몇 개야? 2개죠. 자리 바꾸는 거 2개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은 8가지가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보자. 자, A가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두 번째로 큰 B가 맨 위에 있어야만 무조건 위에서 봤을 때 2개가 보이죠. B가 무조건 맨 위에 있어야 돼. 이거 확정이야.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자리 바꾸든 간에 무조건 B로 가려질 테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3팩이다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6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24랑 12랑 8이랑 6이랑 전부 다 더하시면은 얘는 50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5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39번입니다. 39번. 예, 이거는 좀 악명이 너무 자자한 문제예요. 너무 복잡하고 나도 이거 맨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케이스 나눠서 좀 꼼꼼하게 풀어야 되나 이거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좀 친절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작년에 고등학교 이제 지금 2학년의 어떤 선배가 약간 좀 외우다시피 하나 알려줘가지고 이게 좀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나도 어느 순간 좀 상식으로 자리 잡혀서 이런 문제 보면은 그냥 하나의 숫자를 좀 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좀 외우셔서 비슷한 게 나오면은 굳이 이런 좀 불편한 이런 불편한 이런 경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좀 좋은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 숫자를 외우시면은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실 그냥 암기예요, 암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36번이랑 케이스가 비슷해.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은 봐봐. 일단 크게 내가 이제 크게 이제 사물함들 그렸는데 결론적으로 그거야. 이거 좀 적어볼까요? 스도쿠 문제예요. 스도쿠 혹시 해보셨죠? 스도쿠라고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뭐 A, B, C, D를 배치할 건데 A, B, C, D를 하나씩밖에 못 쓰고 같은 줄에도 A, B, C, D가 하나씩밖에 없고 같은 가로줄에도 A, B, C, D를 하나씩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A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A를 썼으니까 이 세로줄과 이 가로줄에는 A를 더 이상 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크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걸 다 잘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야,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채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4개 중에서 여기
여기 3, 4분면이라 해볼까? 3, 4분면에 일단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이 문제는 A가 여기 배치됐다고는 확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3개 일단 배치는 해야 돼. 배치하는 건 몇 팩일까? 3팩이겠지. 3팩 쓸게요. 3팩을 딱 적어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에 자 그냥 내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B, C, D를 배치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 C, D. 그러면은 B, C, D가 3팩 중에 하나니까 일단 전부 다 적었어요. 자, 내가 왜 갑자기 지금 크게 4가지를 그렸는지 설명해 볼게. 일단 그럼 생각해봐. B, C, D 이렇게 배치했다고 한다면 여기부터 한번 내가 채워나가 볼게. 여기 채우고 마지막 얘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여기 채웠다고 한다면은 자, 내 손집 좀 잘 봐볼게요. A, B 썼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어? CD가 올 수 있지, CD. CD나 DC 이렇게 순서 바꿔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로줄에 쓸 수 있는 거는 2가지야. CD거나 DC거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CD 왔으니까 여기 세로줄에 올 수 있는 건 몇이에요? AB거나 BA죠. 그러면은 크게 봐봐. BC, CD거나 DC, AB거나 BA니까 결국 몇 가지가 나와?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니까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가지. 그러니까 4가지 경우를 쓴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배열해 볼게요. 여기다가 CD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CD라고 쓰시고, 여긴 DC라고 쓰시고, DC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는 AB고요. 그 다음에 BA고, 중복 안 되게. 그 다음에 AB고요. 그 다음에 BA입니다. 그러면은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 잘 썼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한번 여기를 한번 메꿔볼게요. 자, 이거 마음대로 일단 집어넣고 싶은데 얘도 결국은 그럼 뭐 4가지인 거잖아. 근데 생각 한번 해보자. 봐봐. 일단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일단은 여기 BC 있죠. BC라는 걸 기준으로 여기를 한번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AD를 배치할 거잖아. AD. 근데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A랑 D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랑 D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다고 해봐.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A라는 가로줄과 A라는 여기 세로줄이 있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여기로밖에 확정이 안 되죠. A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A 집어넣었잖아. 그러면은 DB가 있으니까 여기는 C죠. 그 여기 C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거든. 그 여기는 무조건 뭐여야 돼? 여기 C여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긴 그럼 B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B가 채워지니까 봐봐. B가 채워지니까 C이니까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D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봐봐. 여기에 AD가 딱 배치되는 순간 AD가 배치되는 순간 나머지 이 지금 모든 칸들이 다 확정인 거야. AD가 배치되는 순간 잘 봐봐. AD가 배치되는 순간 여기 A 끝났죠? 그러니까 AD가 배치되는 순간 여기 A 끝났고 여기 A 끝났고 그럼 A는 여기밖에 못 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지금 B를 썼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이 안 나오네. A, D를 쓰는 순간 D 끝났죠? D 끝났죠? 여기 D밖에 못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 좀 버벅이네. A, D 썼어. 그럼 봐봐. A 못 쓰고 A 못 쓰니까 확정이야. 여기 A 확정. 그 다음에 D 못 쓰고 D 못 쓰니까 여기 D 확정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어? DA가 있으니까 B나 C가 올 수 있는데 B가 여기 있으니까 C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DCA가 썼으니까 여기 B밖에 못 쓰는 거고 AD, B 썼으니까 여기 C밖에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D라고 내가 배치하는 순간 하얀 색깔은 확정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지울게. 그럼 얘가 굳이 AD가 안 오고 DA가 올 수 있잖아. DA. 이렇게 DA가 왔다고 했을 때,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D 끝났죠? D 끝났죠? 근데 잘 봐봐. D가 못 오고 D가 못 오니까 D는 이제 못 와. 맞죠? 그 다음에 A 못 오고 A 못 오니까 여기는 A가 확정이지. A가 확정. 자, 그 다음에 잘 봐봐. DBA니까 여긴 C가 올 수밖에 없고. 맞죠? 그럼 이거 C 끝났고, 맞죠? 여기는 그럼 뭐가 아까 D 못 오니까 여기는 B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C가 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세로줄 보시면 여기는 B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DA를 쓰는 순간 또 확정인 거야.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에 AD 쓸 때 한 가지, DA 쓸 때 한 가지니까 여기서는 2가지 케이스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좀 천천히.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가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이 BC 썼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A랑 D를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랑 D. 자, 그럼 A 못 쓰고 A 못 쓰니까 A는 더 이상 못 쓰고 D 못 쓰고 D 못 쓰니까 여기는 D가 확정이죠. D 확정.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지? 자, D 썼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러니까 확정을 계속 짓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뭐예요? 이제 B랑 C 나왔잖아요. B, C. 근데 B, C는 제약 조건이 없네.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다가 B, C를 쓰든 여기는 C, B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C, B를 쓰면은 여기가 B, C가 되겠죠. 그죠? 이건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이게 몇 가지인 거야? A, D 하나 배치하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또 지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를 통해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번에는 DA를 썼어요. 아까 A일 때 두 가지인 거 기억하세요. DA 쓰시면은 또 확정 지어오자. 자, 그럼 A 못 쓰고 A 못 쓰니까 여기는 A밖에 못 오고요. 여기 A, 맞죠? 그 다음에 D 못 쓰고 D 못 쓰니까 D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BC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B, C면 여기가 C,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C, B면은 여기가 뭐 B, C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D일 때 두 가지, D일 때 두 가지니까 여기 총 몇 가지예요? 네 가지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좀 너무 길잖아. 자, 이런 노가다인 건 조금 괜찮으시죠? 그냥 결국 답도 없지만 이런 계속 노가다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자, 얘도 이번에는 BC 썼으니까 AD라고 쓸게요. 자, 이제 빠르게 찾아볼게. A 못 쓰고 여기 A 확정이죠. 그 다음에 D, D니까 여기 D 확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B랑 C 배치할 건데 B, C든 뭐 C, B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여기가 B, C든 C, B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얘도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A, D일 때 두 가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 A일 때 봐볼게요. D, A. 다 친절하게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A, D일 때 끝났으니까 D, A일 때. 살펴보시면 얘는 무조건 A고요. 여기는 무조건 D셔야 되죠.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B, C, C든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총 몇 가지 나올까? 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얘는 A, D라고 한번 써볼게. 자, A, D야. 그러면은 A 끝났기 때문에 A 못 쓰고요. 그 다음에 D 써야죠. 자, D 못 쓰고 D 못 쓰기 때문에 여기 D가 확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B 못 쓰고, 그 다음에 뭐 B는 끝났고 C 못 쓰고, 맞죠? 이건 어떻게 돼? B, C거나 C, B잖아. 근데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B랑 C를 썼어요. B, C. 그럼 여기는 C여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B죠, B. 이렇게 확정인 거죠. 이거 경우에서 한 가지고. 그 다음에 CB. CB 이렇게 쓰면은 여기 뭐야, 이거 D랑 지금 A인 상황이잖아. 이거 D랑 아이고 힘들어. D랑 B인 상황이니까, 그죠? 여기 B 못 쓰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A랑 D를 쓸 때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DA라고 해볼게요. DA라고 딱 쓰면은 지금 또 확정 한번 지어보자. D 못 쓰고 D 못 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D가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A 못 쓰고, A는 그럼 여기밖에 못 쓰는 거잖아. A 여기밖에 못 쓰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무조건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B가 밖에 못 오는 거고, 맞죠? 그럼 여기 C밖에 못 오는 거고, 여기 B밖에 못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D일 때도 한 가지 나오니까 여기선 총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힘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B, C, D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네 가지, 두 가지니까 총 더하면 몇 가지요? 12가지죠. 그러니까 3팩에다가 12를 곱하시니까 결론적으로는 72가지다. 자, 이렇게 답이 되는데, 이거 몇 분을 지금 떠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좀 버벅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봐봐. 여기 3팩 확정 짓고 총 케이스가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CD거나 DC거나 AB거나 BA거나 총 4가지 이렇게 쓰시고 차근차근 채워 나가는 거야.
여기서 사실 내가 여기 이 줄을 가지고 좀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내 생각에 다른 줄 가지고 구해도 좀 빠르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D거나 AD 이렇게 각각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일일이 센 거예요. 자, 근데 자 일단 여기서 조금 이거 좀 안목을 좀 기억해 둡시다. 기억. 약간 되게 조금 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4 곱하기 4짜리 스도쿠예요. 이게 4칸짜리 4칸짜리잖아. 어디 이게 두 개 이렇게 4개가 있고 4 곱하기 4짜리 스도쿠 문제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얘가 여기가 더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셔도 어차피 이거 3개가 확정이기 때문에 얘도 확정이 될 수밖에 없죠. 무조건 확정이야. 그러니까 그냥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4 곱하기 4짜리 수도쿠인데 그냥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4 곱하기 4짜리 수도쿠를 채우는 총 경우의 수는 288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이걸 좀 기억해 두면은 그냥 다 외워버렸어. 그냥 그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친구 알려줘가지고 288가지거든요. 4 곱하기 4짜리 수도쿠. 그냥 이 원리도 뭐 있긴 하지만 288가지인데 지금 봐봐. 그러면은 전부 다 288가지인데 내가 생각을 해봐. 지금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각각 지금 뭐예요? 여기 4팩, 여기 4팩, 4팩, 4팩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이 4칸짜리 중에서 원래 4팩만큼 있죠. 4팩만큼 있는데 원래 A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야? 내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 A가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4개 중에서 A가 여기로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10로밖에 못 가는 거니까 4개 중에 한 가지 케이스인 거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70이에요. 자, 그래서 봐봐. 수도쿠 문제가 나오면은 4 곱하기 4짜리일 때 288가지인 걸 조금 뭐 외워두시면 그냥 빠르다는 거고 너무 좀 야매죠. 288가지인 거고 지금 A가 이 4자리 중에 한 자리 확정이 돼 버렸으니까 4로 나누시면은 정답이 72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해설이 끝났고요. 좀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